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자, 지금 이게 저 토론이 있었던 거는 사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 뉴스타파 보도 있잖아요. 이게 3월 6일 그리고 선거는 9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흘 그 사이인데 일단 당시에 원래 보도 내용과 그리고 어제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단 화면에 정리한 거 있는데 이 화면을 좀 보면서 윤석 대변인은 무엇이 문제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예, 그 최초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예.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에 예.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커피를 타주면서 어. 뭔가 친근감을 표시하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어떤 그런 그 뉘앙스를 커피를 풍기면서 타주는 자리에서 아무튼 윤석열 커피가 등장하는지 아니면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타줬는지 누굴 시켜 타주라고 했는지 아무튼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등장을 하면서 오. 수사를 무마하는 예. 듯한 그러한 보도가 나가요. 그래서 오. 보면 보도 내용이 보면 아예 그냥 윤석열 당시 검사가 주인 검사로서 지금 화면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네요. 예, 상황에 그렇게 대해서. 느껴지게끔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 녹취록을 다 들어봤더니 이게 어제 이제 전체가 다 공개가 그렇죠. 됐죠. 보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뭐 커피를 타줬다는 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 그 박모 검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또 그 사람이 타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직원이 타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저기 보니까 직원들이 타주니까 그리고 뭐 혼자 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 마시겠어? 뭐 안 이것도 상이 마시고 달라지네요. 나왔다, 안 마시고 나왔다는 걸로 이제 결론이 되는데 그만큼 적어도 윤석열 당시 주인 검사와 이 조우영 씨라는 분하고의 어떤 수사상에서의 어떤 관계는 전혀 없는데도 오. 마치 윤석열 검사가 그 사건을 무마해준 듯한 다른 영향, 뭐 저쪽 보도에 의하면 뭐 박영수 전 특검의 영향을 받아서 예. 뭐 수사를 무마해준 듯한 음.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보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오. 방금 전에 그 TV 토론 장면은요. 이것도 좀 미심쩍은데 뉴스타파 보도는 3월 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TV 토론은 2차 TV 토론 정치 분야 토론인데 2월 25일이에요. 그 전이란 말이에요. 예, 보도 그리고 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커피는 왜 타줬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 내용을 상당히 뭔가 미리 아는 듯한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옆에서 본 듯한. 예. 그래서 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이 남는 그런 영상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소영조 부대변인이 해명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예. 되죠. 어떻게 2월 26일 예, 미리 아는 거 아니냐? 뭐 이거는 남욱 종영학 녹취록에 예. 이미 이 커피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아, 다른 녹취록에.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이라는 분이 이 커피 부분에 대해서 조우영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이게 2021년 예. 11월에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이미 나왔다. 그리고 2021년 10월 13일 날 예. 더불어민주당 논평으로 나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오. 그 논평을 제가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논평의 근거는 2021년 9월 말에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저는 참 이거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 예. 이거를 무슨 대성공작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미 한 1년 정도를 뭐 신문에도 예, 나와 예, 있고 재판 과정에 예.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2월 25일 날 그 얘기를 하고 뉴스타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떼놓고 예. 언론으로서 정당한 팩트 체크를 했는지만 따지면 되죠. 예, 예.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미리 알고 짜고 쳤다? 아. 논리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그 현재 MBC, JTBC 얘기를 하면 예. 그 두 개를 지금 고소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먼저 여러 가지 뭐 서로 간에 암묵적인 담합이 예. 있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수혜자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 언론사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사를 썼겠습니까? 오. 그건 아니겠죠. 저는 심지어 JTBC가 당시 초밥 사건이 있어요. 김혜경 씨 초밥 사건 기억하실 예, 거예요. 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아. JTBC는요 초밥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우리 민주당 대선판을 엄청 흔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대선 공작입니까? 예. 이런 식의 언론이 보도하는 알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과가 있는 건데 자. 본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요거 대성공적으로 보면 안 관련해서 된다. 두 분 그런 교수님도 말씀 제가 발언기 드릴게요. 우선 네, 죄송합니다. 많이 박찬환 드렸습니다. 교수님, 아니요 이제 이상희 교수님, 그다음에 박찬환 교수님 순서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초밥 사건 김혜경 씨에 대한 관련 건은 이재명 대표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는 그 사건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관계성에 있어서는 김혜경 씨와 비할 비교가 사실 안 되죠.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그 그거는. 영향 자체는 예. 그 자체는 비교 자체가 상당히 여부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인성 씨하고 더킹. 정우성, 정우성 씨가 나와서 주연을 아, 그 검사들이 등장하는 영화 말씀하시는 그 영화 겁니까? 보면은 멋진 대사가 하나 나오죠. 오. 예, 멋진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를 뭐 제가 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슈로 덮는다. 아, 그 영화에 나옵니까 그런 그 대사가? 대사가 나오죠. 어. 예, 아주 그 뭐 언론에 그 보면 그 검사들이 그런 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은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전형적으로 그런 어떤 형태를 달아간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대선 캠프에도 있어 봤습니다만은 예. 설마 저는 픽션까지도 뭐 동원하겠다. 영화가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2021년 9월 20일 날에 녹취를 했습니다. 그것이 녹취가 사적 녹취든 사적 녹취가 아니든 간에. 아, 지금 네. 저 김만배 신앙님, 그렇죠, 신앙님. 9월 15일 아닙니까? 15일. 그렇죠. 15일이죠. 두 9월 사람이 15일. 만나서 녹취를 했죠. 그래서 그 후에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적인 대화를 할지라도 표면으로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건 공적이 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공개된 내용 보면 확실히 어떤 분은 빠지고 뭐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빠졌어요. 거기 잡아넣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진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윤석열 당시 주인 검사는 이 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시인했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이걸 왜 공작이다라고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 계기고. 이것을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예. 그 사안의 중대성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예. 대선의 향방이 좌우가 될 수 있는데 예. 이 몸통의 게이트를 대선 3일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마치 관계가 있는 듯이 이야기해버렸어요. 3일 앞둔 날은 뭐냐? 이 자체의 보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촉박하게 이것을 터뜨린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실을 아냐 그러면은 제가 당시에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이 회의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또 어떤 근거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예. 게이트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다 이런 것을 굳이 차치하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상황이죠. 이념적 논쟁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따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이트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샅샅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셨는데 이번에 박찬환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사실 대선이든 선거든지 간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내용을 들으면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안 그랬나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조폭하고 연관돼 있다. 조폭에 다리 올린 사진, 뭐 돈봉투 사진 이런 거 가지고 당시에 국민의힘도 어떠한 확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얘기한 뭐 그 보도한 언론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예. 그러면 서로 소위 말해서 공작을 벌인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예. 좋은 어떤 호재가 되는 내용들을 활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다만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사전에 어떤 미략이 있었다 예. 또는 뭐 약속이 있었다. 거래가 있었다. 이거 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녹취를 푼다던가 또는 뭐 폭로를 한다던가.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지 않는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그 김혜경 여사의 그 어떤 법카 논란 예. 이것도 당시에 당사자가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인해 가지고 사실로 확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떠한 폭로도 없고 정황만 가지고 자신들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죠. 자신들도 비슷한 유형을 했으면서 이것은 공작이다. 예. 그러니까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사실 정치판에서 엄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박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상대방이 불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때리고 유언비도 발표하고.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 일반적인 상황하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 예. 있는 선거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바치기 위해서는 예. 투표적 행위가 대단히 엄중하고 중요해야 됩니다. 그 투표적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다른 어떤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는 예, 예. 부분입니다. 이 바로 투표적 영향을 준 거거든요. 예. 그것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공작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금품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1억 6천만 원. 아. 그럼 이 그 1억 6천만 원 착세권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예. 이렇게 책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서 1억 6천만 원 예. 줬다 그러는데 무슨 노벨 문학상 후보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요거 것인지. 저 정치권도 제가 시간을 골고 드릴게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 그다음에 소영주 부대변인 제가 네, 한 그러시죠. 1분 정도씩 드릴게요. 윤희석 대변인. 예, 아까 JTBC 관련해서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초밥 관련한 보도도 했기 때문에 JTBC가 그러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뭐 이런 오. 얘기 하셨는데 초밥 보도가 이렇게 엉터리 보도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렬에 비교해서 사례를 들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공작이냐 여부, 민주당이 공작을 벌였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여기서 공작이란 얘기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꾸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 우리가 이걸 잘 놓치더라고요. 3월 4일에 6개월 가까이 묵힌 녹음 파일을 신학림 씨가 뉴스타파에다 주잖아요. 그리고 보도는 6일. 예. 오. 왜 3월 4일일까요? 그 전날 3월 3일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다. 아. 그 일이 있었어요. 왜 3월 4일에 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뭐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왜 6개월이나 묵힌 파일을 갑자기 생각나서 아. 뉴스타파에다 보냈느냐? 예, 그걸 예. 생각하면 공작의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JTBC 보도 초밥은 사실이고 김만배 씨의 인터뷰는 허위고 이거 규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그걸 규정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보도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마다 고유의 판단권이 있습니다. 예, 예. 보도의 가치는 그 언론사가 판단하고 책임지면 돼요. 근데 그 보도를 뉴스타파가 했다고 해서 의도는 거기를 조사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용 보도를 한 회사들을 고발해서 언론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들 자체가 수혜자가 국민의힘이면 괜찮고 수혜자가 민주당이면 안 됩니까? JTBC 사과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사과라는 것도 현 정권에서 권력으로 누르니까 예. 제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거는 대선 공작이다 한마디 하니까 검찰이 10명의 수사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 언론사들이 사과 방송을 합니다.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질서에 맞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예. 보고요. 예. 아까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규정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공작이 분명하다. 예.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팩트가 다 틀려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후보 시절에 왜 3월 6일 날 보도된 뉴스타파를 어떻게 알아서 2월 25일 날 토론했었느냐. 신문을 보세요. 그 2월 21일 날 경향신문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보도가 나옵니다. 예, 예. 거기에 커피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예. 인용한 알겠습니다. 것이 그건 아까 설명을 그렇죠. 충분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안 맞는데 그냥 무조건 민주당이 배후에 있어서 예, 수혜를 예. 입었으니까 민주당이 뭔가 공작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수사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지금 대로 검찰 자체의 잠깐만요. 수사가 예, 예, 예.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이거 우겨서 이제 넣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30초만 예, 드릴게요. 짧게 네,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가 그 보도에 판단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도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 알고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물론 어떤 현상과 이슈에 대해서 언론사가 독단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에 근거해서 상호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어떤 상황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걸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날 발표한 이 녹취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상대의 반박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확한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선거에 영향 줄 만큼 그러니까 영향 주지 않을 만큼의 반박에 대한 보도 자체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녹취를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거기서 이 녹취에 대한 내용 자체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사건에 예. 대장도 몸통 같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6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예. 왜 줬으며 그럼 민주당이 안 받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조우영 씨가 진술로서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 사건 끌고 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상희 김만배 씨가. 교수님 아니, 시간이 초과됐어요. 예. 아니 유동규 씨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 유동규가 만약에 정진상, 김용이 이렇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정진상, 김용 씨가 부인하면 유동규 씨가 허위입니까? 다들 주장이잖아요. 진술이고.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타파의 보도 행태가 뭔가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세요. 근데 자꾸 이거를 대선 공작이라고 거대하게 친소봉대를 해서 왜냐하면요. 인용 보도로 한 알겠습니다. 언론사들에 예. 대해서 검찰 사법적 예. 잣대를 대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언론의 자율성 해칠 수 제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지금 된다고 계속 뭐 내부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네 분 말씀이 어떤 골자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의 설명했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지금 네 분께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 영상을 좀 하나 확인만 해보고 좀 짚어보죠. 사실은 이 부분도 나중에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들여다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자, 일단 요 골자는 뭐냐면 한 거의 뭐 20년 가까이 15년에서 20년 만에 만난 사이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게 이제 9월 15일 날 그 인터뷰. 근데 사적 대화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랜만에 본 거라 그랬어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좀 내놓은 내용인데요. 15년 뭐 이상 지나서 만났다더니 근데 이게 뭔가 그 전에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화천대유 관계자가 2021년 여름에 신 씨가 사무실을 찾았다. 왔다. 근데 당시에 뭐 명함도 그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럼 이게 15년에 만난 거가 약간 주장이 깨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와요. 아직은 좀 더 알아봐야 되지만 그렇다면 앞서서 한 김만배 씨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이런 것도 좀 나중에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